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 병기입니다. 마켓타임이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소입니다. 예, 이번 주에 큰 이벤트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시장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 오전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잘 못 맞춰가지고 저희는 네. 매니저님의 논리를 듣기 위해서니까 부담을. 좀 어긋나는 부분인데 시간차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저녁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인이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한번 다뤘죠. 이더리움 관련돼서 조금 이제 그때는 제가 좀 하방을 좀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좀 뭔가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왔죠. 코인이 급락이 나왔던 요인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했는데 그 해킹에 대한 부분의 보상 차원에서 한 4조 원 가까운 물량들을 비트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같이 좀 빠졌죠. 더불어서 바로 이제 리턴 호크 블러드라고 돼 있죠. 예, 뿌리. 저거 이제 뿌리 이제 악마 뿌리죠. 이게 약간 뿔을. 매파. 예. 네. 이게 이제 저도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이제 짤을 이제 갖고 온 건데. 아. 예, 이게 야후파이낸스 토론방에서 있는 짤을 갖고 온 거예요. 예. 투자자들이 이제 뿔을 달아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게 또 변했냐. 근데 그래요. 변한 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CPI 지난번 발표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플레 뭐 쉽게 잡히지 못할 거다. 여태까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 위원들 중에서 가장 선봉적인 블라드 연준 총재인데 블라드 연준 총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점을 찍는다고 했죠. 점을 찍고 다른 연준 위원들과 파워 의장이 그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 하면 따라올 것이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9월달 75bp 금리 인상은 나는 좀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뭔가 또, 뭐야, 이거 베이비 스텝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빅 스텝이나 또 이거 자칫하다가 또 자이언트로 가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고 하기는 아직 올해까지 이르다. 왜냐면은 8.5% 나왔지만은 그래도 높은 수치니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 시장에서 월가 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지웠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목을 박았고요. 연준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키포인트죠. 1년 반 안에, 18개월 안에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블라드가 표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못 잡을 거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지될 것이다. 이에 대한 분위기들이. 그래서 올해 기준금리 계속 3.75에서 4%까지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했냐면 피니시를 박았죠. 딱 고용시장은 여전하게 좋다. 예.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좋으니까 금리를 뭔가 이제 빅스텝을 밟든 어쨌든 베이비를 밟든 간에 어쨌든 금리를 올해까지는 최대 보면 4%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다는 얘기잖아요. 금리 고용시장이 좋으면. 왜냐하면 흔들림이 없으니까. 고용시장이 가장 뭐 주가도 그렇지만 사실 경기에 대한 흐름이 실물 경기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고용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실제로 좋지 않습니까? 네. 비농업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은 전반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제 블러드 연준총재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월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에 대한 표제를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걱정해야 될 뭔가 악재가 뭐냐.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맨 위에 있죠. 이제 파란색으로 약간의 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7월 달 22일 날 조사했던 결과고요. 그리고 8월 22일 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의 좀 남색으로 진화된 게 8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착화되는 게 가장 두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세션, 세 번째는 아까 호크리쉬라고 나와 있죠. 매파적인 부분들. 그리고 나서 뭐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충돌 전쟁은 상당히 이제 한 3개월 만에 뒤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월가 투자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운영 매니저들이 그러면 과연 다음 합리적인 투자안이 뭘 것이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바로 미국의 달러를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서 지금 1,335원 신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한 가지 뭐냐면 1,300원대가 마지노선 우리가 저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미국 달러지수 또 108에 넘어갔고 지금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달러를 사는 거라는 거죠.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오일을 좀 길게 가져가는 롱 포지션, 상승에 베팅하는 그리고 커머디티. 그리고 나 세 번째가
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 밑에가 이제 성장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이제 월가에서 생각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 나온 거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어찌 보면은 월가 투자자들이 또 펀드 매니저들이 또 우리 국내보다는 좀 더 큰 자금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투자원들이 달러다. 그래서 달러가 쉽게 꺾이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이 두 번째 나오죠. 커머디티 가격. 그쪽에 투자하는 부분들. 에너지라든지 이제 원자재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트를 좀 잡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가장 합리적인 투자 대안 달러를 사는 거다. 네. 예,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에 그러면 베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오늘 1,300 얼마요? 35원. 35원. 네. 아, 진짜 그게 미 달러 걱정인데. 지수는 108.5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더 오르고 평가는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받아들일 이게 또 수 있을 재밌는 것 얘기가 같아요. 뭐냐면 예. 주말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아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떨어졌나 생각할 정도로 통상 이제 그 원달러라든지 전반적인 자국 통화를 거래할 때 이제 스와프를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뭔가 위험을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좀 재밌는 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스와프를 약간 좀 거절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좀가 우리 원화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환율 상당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만 좀 세거든요. 생각보다 비달러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도 많은 걱정들이 피크아웃하고 있는 만큼 달러도 피크아웃 아니겠습니까? 물가도 이제 피크고 달러도 이제 오를 만큼 다 오르진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게 맞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확실한 거는 피크아웃이라고 하기에는 1,300원대를 밑으로 깨져서 계속 그게 고착화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나라 증시가 2,530 정도까지 치고 가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고 환호할 때 오히려 달러는 최저가가 1,299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1,300원대를 장중에 한번 저가 여거에서 한번 깼다가 다시 한번 1,300원에서 계속 고착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1,300원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논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저보다 또 뛰어나신 또 뭐 정부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또 환율 방어라든지 이런 걸 좀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그런 개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아까 일부에서도 뭐 다뤘지만 워렌 버핏의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제가 화석에너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제 지분 50%,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원래는 이제 대주주 지분에 대한 부분 나오려면은 이제 50% 가까이 이제 지분을 보유하려면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승인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지금 이미 대주주거든요. 오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리고 쉐브론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기업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애플을 또 애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워렌 버핏인데 애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옵션 해칭을 거는 게 에너지다. 그래서 그가 어찌 보면은 롱숏을 적당하게 좀 쥐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 제가 볼 때는 좀 숏에 가까운 포지션이거든요, 에너지는. 그리고 롱은 약간 좀 성장주,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약간 좀 해지 전략을 좀 가져가는 차원에서 그게 나오고 있고 이게 좀 제가 조금 사실은 월가 투자자들 조금 순위하면 좀 밀렸지만은 이게 우측의 기사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8년 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를 곧 수복 작전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변 징병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24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그에 맞춰서 뭐 복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도 지금 너이브라는 메인 기사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리스크 고착화에 투자한 버핏의 행동,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인데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할로 잡자는 거죠. 5불씩 3분의 단위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서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유가가 지금 9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지만 언더는 80불까지 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가져가야 한다라고 사실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예.
공급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거는 아마 분기 배당을 옥시덴탈이 한 맞아요. 1에서 2% 정도 사이가 주거든요. 맞아요. 연간만 해도 8%예요. 예. 엄청난 돈이겠죠. 예. 앞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신중호 앵커께서도 전통에너지 투자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사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현금 유동성이 흐름이 좋은. 예, 네, 많은 맞습니다.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집합이 있군요. 그리고 저희 신 매니저님께서는 네. 그동안 계속 하방은 받쳐주지만 상단 더 올라가기에는 뭔가 계속 리스크 요인들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네. 경계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틀렸다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마켓 타이밍 모델을 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으신 코스피 200에 대한 네, 예, 코스피 마켓 지수 봐야 타이밍 되죠. 모델을 오늘 공개를 합니다. 오늘은 방향 강도가 50%고요. 24일 날 패닉 강도가 100%가 나옵니다. 네. 야, 이게 잭슨홀을 반영한 결과일까요? 이게 다음 날에 25일부터 27일이니까 중간 26일 정도면 반영이 될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이벤트가 나오니까.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24일로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다시 또 치열한 뭔가 또 충돌을 벌일 것이다. 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4일 날, 그러니까 제가 24일 날 왜 이렇게 잡혀 있을까 이 전후에 잭슨홀 말고는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24일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구글링에서. 해외 언론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남부 지역을 수복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또 이 뭔가 이제 충돌이 좀 가능성이 있는 날이 이제 24일 전후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뭔가 우리나라 증시도 좀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24일로 좀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저는 한 이번 주 중반까지는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가 4,200선을 지지해주면서 끝났고, 현재 미선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오차 범위는 있겠죠. 뭐 하루 이틀이나 3일 정도 좀 더 일찍 좀 땡겨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24일 날 다행스러운 거는 반향 변경이 같이 잡혀서 좀 전환하는 좀 뭔가가 좀 어려워요. 위험하고. 다행히 이제 반향 변경이 0%고 패닉 강도가 100%니까 오늘 22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패닉 강도는 0이고 반향 강도는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향이 결정되면 24일에 뭔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오늘 하락이 나온다. 예. 나온다고 뭐 하락이 나오겠죠, 당연히. 야선이 한 0.7% 빠졌거든요. 미국이 급락이 나오면서. 그럼 24일까지 하락 나오고 24일 날 조심스럽게 바닥일 수도 있다는 또 논리도 형성이 되겠죠. 왜? 왜냐하면 패닉 강도가 100% 잡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이게 뭐 공황 주기니까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테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 강도는. 그러니까 급격한 반향에 대한 움직임들, 뭔가 변동이 크게 잡힐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날 고점을 찍거나 전날 저점을 찍을 확률이 있다는 뜻이에요. 패닉 강도는. 24일 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만약에 하락 나오고 23일까지 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24일 날 또 좋은 방향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반향을 뭔가 하락으로 정확하게 또 가는지, 개파락하고 또 최근에 개파락하고 해서 또 올라가는 분위기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따져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24일 날 뭔가가 일이 있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타이밍 모델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 변곡점일 것이다. 그렇죠. 네. 라는 결론이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번 주에 그런 뜨뜨미지근한 장세가 아니라 분명히 방향성이 위로든 분명히 아래로든 위아래로는 24일 확실히 날 모든 나올 게 것 다 같다. 결정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예. 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다 좋다고 할 때 좋다고 하지 않으시고 또 경계의 시각도 얘기해 주셔서 균형 잡힌 투자 의견을 갖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신강선 매니저께서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그렇다면 잡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코스피 200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요. 코스피 기준만 2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23.85포인트 종가 이탈 여부,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코스피 말고 코스피 200입니다. 여러분들 업종으로 들어가서 코스피 200 지수 보니까 323.85 지지 여부 종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지하면은 반등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공가까지 넘어갈 수 있고, 24일, 25일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 반등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화석 에너지
한 종목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SOE라든지 지주산 GS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GSE라든지 이런 천연가스 테마주들도 좋지만 그런 보다는 좀 배당까지 좀 같이 좀 더불어 노릴 수 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SOE라든지 GS가 연말에 역대급 배당 나올 겁니다. 아마도. 아, 네. 실적이 네. 좋아서. 그러니까 SOE는 조금 한쪽에 좀 쏠려 있지만 GS는 지주사거든요. GS 칼텍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저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도 SOE의 CEO가 외국인이세요. 예, 외국인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사우디 아람코 출신의 CEO거든요. 예. 아람코가 갖고 있어요, SOE 지분을. 예. 예,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 좀 공격적인 배당에 대한 의지도 지난달에 한번 또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배당도 받고 뭐 주가 흐름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켓타임 결론 세 가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배당주로 배당을 받는 그 쏠쏠한 기쁨을 누려보신 분들이라면 네. 고배당에 실적이 좋은 기업은 정말 그 손이 안 갈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주가만 더 안 빠져주면 배당 주는 것보다 주가 하락률이 더 크면 이건 사실 투자 하나 만한데. 코스피 3,000 위에서 있을 때는 배당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아, 추상승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같이 뭔가 역별 구간에서 반등장에서는 맞아요. 상당히 쏠쏠하죠. 예,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가만 안 빠져준다는 그런 어떤 신뢰만 있다면. 그렇죠. 예, 네. 근데 주가가 빠지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맞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해서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배당 많이 주는데 네. 수익률이 더 나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 매니저님 얘기를 듣고 지금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수요일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예. 너는 왜 자꾸 하락만 얘기하냐라고 아니죠, 하는데 저는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2450에서 넘어갈 때부터는 저는 롱숏으로 갔거든요. 롱숏 반반씩 섞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그러니까 지금 월가 투자자들이 롱숏을 전략을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분위기가 가면 그쪽으로 쏠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미국이 밀리고 우리나라 좀 오늘도 밀리겠으니까 어쨌든 24일 날 여러분들이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4일 날 판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뭔가 하락이 내일까지 나오면은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은 또 자세하게 오늘 공개 방송 또 진행하니까 너튜브에다 여러분들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예. 또 못다한 이야기들도 자세한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장 끝나고 나서 MBN골드 신광섭 검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시 하세요? 장 끝나고 끝나자마자. 3시 40분 정도에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3시 40분에 공개 방송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수요일에 변곡점이다라는 결론, 그리고 화석에너지 주식은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자. 배당도 준다. 그리고 앞서 그렇죠. 저희 또 현금도 좋다라는 아이디어를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